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공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실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건 저도 무섭습니다. 토지 투자 방법을 하면서 수익 보너스를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저희 돈 버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오늘 주제는 근린상가라는 주제와 토지 투자 방법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린상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어놨어요. 제가 보수적.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토지여야 돼요. 수익형 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수익형 토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모르니까, 토지는 오른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는.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수익형, 돈을 벌어주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투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매매와 부동산 경매. 일반 매매가 좋을까요? 부동산 경매가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경매가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이게 요즘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너무 높게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계속 이제 거품이 계속 끼잖아요. 보면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토지 값이 또 뛰기 시작하고, 토지 값이 뛰다 보니까는 건물 값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맞죠? 시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높아지긴 했어.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치는 높아져서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진짜 경매를 배울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를 하면 무슨 생각하시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저는 이야기 드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어려운 거는 안 하면 됩니다. 쉬운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무협지를 너무 많이 긋어요. 무슨 무협지? 경매 무협지. 그러니까 뭐 유치권 깨고 막 선순위 깨버리고 막 법적으로 이기고 막 깨부시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서도 돈 벌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매 무협지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 중요한 건 돈 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무협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지만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의 장점은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내가 매입하고 싶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단 낙찰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시를 해요, 가격을.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입찰자가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라든지 모든 걸 다 줄이고 매입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예요. 그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 내가 매입하고 싶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부동산 경매를 일단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 아니고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많은 부동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고요, 그때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다 그럼 늦어요. 벌써 준비가 안 된 사람들께서는 그 시간을 왔을 때 또 허겁지겁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근린상가 요즘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짜 무섭거든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공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실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건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 안 하거나 매입을 안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찰 못 받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보수를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저번 주 한 2주 동안 3개 입찰을 했습니다. 2등 2번 하고요, 3등 1번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못 받아도 괜찮아요. 높게 받아서 실패할 바에는요, 낮게 적어서 폐차량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렇다면은 자, 두 번째 요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야. 짜자잔. 토지 투자 방법. 근데 어떤 토지를 사야 된다? 수익형 토지를 사야 돼요. 자, 어떤 토지가 수익형 토지가 될까요? 생금이에게 드리는 제가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토지 투자 방법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게 많거든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빌딩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지금? 토지가 곧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근린상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안고 있는 빌딩 투자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 전에 근린상가가 매력적이었던 거는 뭐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근린상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린상가의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갔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걸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상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로금리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현 시세에서 이제는 5억짜리를 3억에 매입을 해서 그냥 5억에 파는 겁니다. 예전에는 5억의 부동산을 4억에 매입을 했다. 금리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후에 5억 부동산이 얼마가 됐냐? 6억, 7억 가능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린상가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심오하게 좀 어렵나? 이게 어렵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월세가 들어온 투자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토지 투자 방법을 하면서 수익 부동산을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차장, 창고, 공장 부지, 캠핑장, 꼬마 빌딩, 농지연금, 고물상, 세차장, 광고탑. 역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많은 걸 들어오네요. DT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주차장 볼게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많이 나올까요? 내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죠.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토지 매입. 그럼 몇 평 매입해야 되죠? 주차장은 300평? 좋아요. 300평 15억. 오케이. 3호 15. 그쵸? 15억. 15억에 대한 이자 얼마죠? 한 400만 원. 그럼 300평 주차장에서 월세가 나올까요? 자, 이거에 되는 거 이거예요. 월세가 얼마 나올까요? 월세가 평당 500만 원에 매입을 하면은 300평이면 15억이에요. 그럼 이자가 400만 원이거든요. 300평 주차장에 월세가 얼마 나올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만 원에 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자 400만 원 내고 나면 300만 원 버는 건데, 여기서 렌탈 이용료 나가고 자신의 인건비 나가면 수익은 0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럼 내가 주차장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창고, 공장 부지 똑같습니다. 고물상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고물상에서 임대료 얼마 줄 거예요? 못 줍니다. 세차장 얼마 줄 거예요? 공장 얼마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DT점이 있을 수 있겠죠. DT점 어떤 게 있죠? DT점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DT 이게 드라이브스루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버거킹, 커피빈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DT점이 좋은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 매장이에요. 교회 매장. 여러분들 교회 매장 뭔지 알아요? DT점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게 바로 교회 매장입니다. 그렇죠? 창고형 마트, 교회형 아울렛부터 도심 속 백화점형, 근데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교회 매장이 요즘에는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유니클로 이런 교회 매장 있잖아요. 이런 교회 매장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예요. 이 교회 매장이 월세를 얼마나 낼까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기 탑텐 얼마 팔까요? 얼마의 매출을 벌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1000만 원? 월 500만 원? 매출의 5%?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탑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니클로도 그렇고 다 직영점입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 정도 벌까요? 탑텐 200평 규모로 했고 브랜드 관계자는 충주 연수점과 아산 풍기점 200평 규모의 교회 매장으로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야 오픈 전부터 관심 성원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실제 이러한 듯 광복절 8.15 오픈 당일에만 두 매장 모두 각각 1억 3천만 원 매출로도 생각한다. 하루에 1억 3천 팔았어요. 당일에만. 물론 오픈 빠르긴 합니다. 오픈 빠르긴 해도 1억 3천 팔았어요. 하루 만에. 자,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백화점보다는 DT점이나 교회 매장에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뭐 10평, 20평 있는 게 아니고 딱 가면 200평 규모에 정말 크게 돼 있어서 많은 옷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DT점 같은 경우에도 커피만 딱 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거를 이제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 문화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쓸데없는 쇼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목적지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현재 탑10 동탄 능동점은 탑10 퀴즈를 통해 일평균 1,7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주말에 4천만 원이래요. 탑10 1등이래요. 이거는 올해 5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 매출이 얼마죠? 뭐 3억, 4억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임대료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임대료는 매출의 1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계속 눈을 돌리는 거죠. 커피 전문점도 그렇고 탑10도 그렇고 유니클로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몰랐었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로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들어오는 업종들이 정말 비싸고 좋은 그 중심에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은 외곽지에 있더라도 차량 이동이 많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조차도 훨씬 좋습니다. 스타벅스 DT점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롯데리아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망할 경우에는 나갈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다가 망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임차인을 들이면 망해서 안 나가나요? 내가 그 망해서 나가는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하다 망해서 나가는 거는 근린상가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일반 같은 시민이 가서 사업을 했었을 때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저런 대기업이 가서 했을 때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분들도 다 상권을 조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면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망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투자를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